이어서 2부 릴레이 토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 주제는 교육과정 개선 추진 방향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서 강연과 영상을 통해서 미래교육의 방향,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교육부 이상수 실장님과 함께 학생, 학부모, 선생님을 패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무대 위에 네 분을 모셨는데 각자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명호고등학교 1학년 김연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초등학교 학부모 최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중학교 교사 이혜경입니다. 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크게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주제별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릴레이 토크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저희가 30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고 의미 있게 토크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고 학교교육 방향에 대해서 잠시 강연과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주제죠. 개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발표한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본 것처럼 미래사회 변화,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또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요구되는 역량들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학교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미래사회 변화에 학교교육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약간 광범위한 주제긴 한데 오늘 우리 패널에 학생을 모셨는데 김연우 학생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원격 및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에너지 사용의 대전환으로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함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친구들 중 희망 진로는 물론 어떤 계열로 진학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난다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희망 진로를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로와 직업 교육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해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각 계열별에 맞는 진로 체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개인의 희망 진로에 관한 경험들을 쌓아나갈 것이며 또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들까지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계열 혹은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외에 비인기 학과 등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성공적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사회 변화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지만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맞춤형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교육이 사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모든 학생들을 성장하는 교육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김연우 학생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최종엽 학부모님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변화 중에 하나인 2025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면 실시되고 또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시기가 바로 2030입니다. 많은 사회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 학부모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저희가 좀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혁 학부모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학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미래 사회를 걱정과 기대가 많이 앞섭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또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역량과 배움을 연계한 학교 수준 및 교육 과정, 교사의 수업 향상과 학생의 수업을 고려해 교사의 수업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심 교육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학교의 교사 수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목별 전담 교사의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이 계획하고 선택하는 학생 전문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놀이 수업, 학년 전환 시 진로 교육, 원격 화상 교육, 그리고 학생 수준을 고려한 1대1 프로젝트 및 블렌디드 러닝을 활성화하면서 학생 주도 수업을 실천하고 평가하며 학생 성장에 도움을 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진로 교육의 강화됨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과목 선택권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과목을 운영하는 주체는 또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이분들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변화에 맞서고 또 효과적으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들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계신 이혜경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지금 그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 현장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그 특징들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개발 학생들의 성장 또 앞으로의 진로를 맞춤형으로 우리가 교육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차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능력과 일자리를 대체해 나갈 미래 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형된 일자리 지형도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의 방향도 변화해 가야 할 건데요. 우선 지금 세대의 학생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직접 만들고 창작해 나가는 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사업 중의 하나인 무한 상상실 구축과 활용은 이런 취지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 사회에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지닌 잠재력을 인지하고 또 자신감을 토대로 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사가 지도해 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낯선 상황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앉아있는 학생들처럼 디지털 친화적이고 또 도전적인 특성을 갖는 우리 Z세대와 알파세대를 위한 진로교육은 기존의 학급 단위의 집합식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성향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학습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체제도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 중인 중학교에서는 이런 자유학년제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건데요. 작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이었는데 담임을 하면서 진학 상담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3학년인데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교 학점 제도가 전면 적용이 되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자기 적성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진로 탐색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그리고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들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한 직업체험처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하면서 이걸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하자. 1학년 때만 하지 말고 3학년 2학기 때 이때 얼마나 중요한 진로의 탐색 시기입니까? 이런 걸 좀 학교 운영 체제에서 한번 좀 반영해서 유연하게 저희가 활용하면 좋은 진로 교육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지금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을 책임지고 계신 이상수 실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찬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하면 저희가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방향과 맞지 않나. 이걸 좋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방향을 좀 잘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삶과 연계한 역량 그리고 또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또 하나의 큰 방향으로 삼은 것이 지역과 밀착된 교육이어야 되겠다.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그래서 분권과 자율화,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많은 자율권과 스스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돌발 질문으로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광수 부산교육국장님 나오셨는데 부산이 생각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분권과 자율화 입장에서 좀 어떤 게 필요하신지 한 말씀 주시면 어떨까. 사회자님 제가 돌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부산 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오늘 이 학생 학부모 공감 소통 콘서트에 참석하게 된 것이 영광인데 우리 또 이상수 실장님께서 돌발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었고 그걸 대강화하면서 분권화, 지방화 쪽에 이제 방향을 사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틀었다고 보지만은 그 진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 지방 분권화 그리고 지역화 교육과정 쪽에 많은 그 무게를 두고 있어서 당연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은 아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그 교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육이 출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입학을 하면은 그 교과서를 전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그것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지역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 기업에서는 또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이런 그 교육과정, 진로 체험 교육과정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만의 또 독특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춘 그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체 큰 그림에서의 지역화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그 지방 분권화 그리고 지역화의 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돌발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데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마 제한적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돌발 질문 나오면 그때 또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발 질문이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톡 콘서트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미래 교육을 좀 만들어 달라. 또 지역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는 그러한 교육도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틀에서 우리 김광수 국장님 말씀을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콘서트에 우리 학부모님이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외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좀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학부모님 한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경북 죄송합니다. 형남중학교 이성경 학부모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연결해 놨는데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문과 형남중학교 학부모 이성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원하는 결과를 성취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소양과 학업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기술과 적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융합 사고를 기르는 교육, 그리고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 방안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를 교육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람을 중시하는 교육,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이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미래 교육하면 꼭 창의성, 협력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람됨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교육을 회복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고 그 노력을 이번 2022 교육과정 개편에서 저희가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미래 교육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육 과정이 변화돼야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정찬필 사무총장님께서 강조하셨는데 평가 방법 이것도 기존의 지식 평가 방식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교육 과정,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들은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혜경 선생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교육과정에 있는 것은 다 가르쳐야만 한다. 또는 교육과정에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은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도에 쫓겨서 시험 범위에 쫓겨서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교과별 핵심 개념 그리고 원리 중심으로 내용을 좀 엄선하고 적정화해서 교사들이 교과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생활 맥락과 그리고 소재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의외로 교과서를 매번 학교와 집으로 한꺼번에 들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집에 교과서를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와서 없다고 하고 또 반대로
학교 등교 수업을 하면 교과서를 집에 놔두고 와서 없다고 하고 이런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학생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주는 일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 내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수업에 쓸 수 있는 스마트 패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잘 활용하면 동영상이나 플래시 자료 그리고 탐구활동 풀이 과정 이런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 수준에 맞춘 개별 학습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이런 고정된 지식을 담아주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실생활 경험과 연계한 좀 온라인 교과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보급된다면 앞으로 학생들이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더 미래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도구 또한 학습자 개별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좀 의견을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 선원 수령 평가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가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미래 교육에서 그 블렌디드 러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대세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사실 이제 디지털 기기 환경의 구축뿐만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학교 또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을 좀 가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련해서 다시 우리 학생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또 평가받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현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기가 수강할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것은 좋으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가 좁고 그것마저도 학생 수가 적어 폐강된다면 해당 과목의 수업을 수강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 계열과 진학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에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를 넓히고 학생 개인마다 선택한 과목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격주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디지털 기기를 대부분 온라인 수업에서만 활용하고 있고 등교 수업에서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스마트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려면 특정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수업 및 평가 방식이 환경에 적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칠판에서 판서를 하며 발표를 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과 달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 일반화된다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학교 교육은 정해진 학교라는 장소와 수업 시간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저희 그 미래교육 방향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냥 똘똘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특히 그 고교학점제 운영이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무늬만 선택되는 거 아니냐,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말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학부모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정혁 학부모님, 그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학교 교육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변화,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시작이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정확한 정보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미래 학교 교육은 우리 교사님들의 정확한 지식 전달이 학생들에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핵심 개념 중심의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온라인 교육 통해서 다들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학부모님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교육, 자기주도성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교육 과정, 교육 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 2와 관련해서 또 오늘 패널 분들 외에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학생, 학부모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학부모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학생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이강민 학생 혹시 연결됐나요? 연결됐습니다. 우리 이강민 학생, 학교에서의 배우는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현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저는 가장 주된 문제 중 하나가 교수 학습, 즉 학교 수업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수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분명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 과목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선택 과목 간 수업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고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마 내신 지필고사를 위해 수업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래 교육의 방향과 부합하는 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시험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필고사의 형식 및 문항 구성이 수능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모습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 연계교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능이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및 응용력을 평가한다고 하여도 객관식이라는 문제 형식상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래교육의 방향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교학점제가 도입된 후에 첫 대입 시험인 2028학년도 대수능의 형식, 즉 객관식이냐 선논술형이냐, 그리고 과목 구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어떤 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등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변화가 가능하려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를 확실하게 짚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까 정찬필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평가제도의 개선 이거 없으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학교 현장 내에서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강민 학생이 좋은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같이 자꾸 모여가지고 지혜가 될 때 이 개정의 방향이 올바로 설 수 있고 또 개정의 실제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책임지고 계신 이상수 실장님의 말씀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주셨던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역량이 세계 최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 원격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드신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시고 그게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얘기한 고교학점제에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선생님들도 좀 더 많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인근 학교나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은 가급적 다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진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 급이 달라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학생들이 굉장히 학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진로와 관련되어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구 외고 학생 말씀 주셨는데, 새 교육과정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되면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28학년도 대입이 새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까지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게 또 새 교육과정에 맞는 그러한 수능과 대입 제도가 24년 2월까지 발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에 맞는 그런 대입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신 다양한 말씀들 최대한 담아서 새 교육과정이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이번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인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2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분들, 그리고 특히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2부 릴레이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